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폴스타2예요. 폴스타는 지금 매년 한 대씩 새로운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플랜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좀 공개가 됐었죠. 폴스타3라는 SUV, 이거 올 하반기에 국내에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에 들어올 또 신형 폴스타 차량이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차냐면요, 이 폴스타2의 페이스리프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시절에 페이스리프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두되 껍데기 부분의 디자인만 쪼물쪼물 만져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차량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폴스타의 페이스리프트는 약간 반대예요. 디자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뭐냐, 폴스타2가 볼보의 CLA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륜 구동 기반의 전기차예요. 이 싱글 모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도 싱글 모터 차량인데, 전기차는 초반부터 토크가 빡 하고 나가는 차량이잖아요. 우리가 주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노즈 다이브라고 해서 앞이 훅 고꾸라지죠. 급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뒷부분으로 훅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륜에 있는 바퀴가 돌면은 암만 힘이 좋아도 지면에 출력을 내뿜어주는 게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의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후륜 구동 기반으로 나옵니다. 폴스타2의 페이스리프트 역시 싱글 모터의 모터가 뒤쪽으로 가게 돼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파워트레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거는 이 전륜구동 기반의 폴스타2 아직까지 살만한가, 후륜구동 폴스타2를 기다리지 않고 이 모델을 사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 익스테리어 관련된 거는 이 차량 판매된 지 1년 되기도 했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뿐히 건너뛰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쁘다, 잘 만들었다. 폴스타의 CEO가 볼보의 디자인을 총괄하던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할 거 없이 감성이 작살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심플 이즈 베스트거든요. 레이아웃 자체도 상당히 심플하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우리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 막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수십 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색만 들어와요. 하얀색만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고급져요. 이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 밑으로 살짝 틈이 있어서 이 밑에서 또 하얀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글라스 루프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폴스타 로고 있잖아요. 북극성을 따라한 모양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로고가 여기 비쳐요. 감성이 오져버립니다, 진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감성 자체가 이 실내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쭉 이루어진 디자인에 센터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거는 볼보도 그렇지만 폴스타도 전기차 시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 소재의 느낌 자체를 그냥 생짜배기 플라스틱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씩 다 직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시보드 상단 이런데 보통 우레탄 폼이나 아니면 단단한 플라스틱 이런 소재를 쓰는데, 짜잘짜잘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패브릭의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 하단 부분도 상당히 패브릭 느낌의 소재를 썼고, 이 아래쪽에 이제 나무 패턴, 목재 패턴 하나 딱 들어갔습니다. 글로브 박스 쪽도 패브릭의 느낌이 드는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도어 트림 상단 쪽도 패브릭의 소재, 이쪽도 패브릭 소재, 이쪽이 좀 플라스틱이 쓰이긴 했네요.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것들, 패브릭 같은 느낌의 스티치를 쓰니까 바느질로 가공한 무슨 진 같은 거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저 처음에 플라스팩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플라스팩을 안 넣으면 그냥 생짜배기 직물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딱 만져봤을 때 느낌 자체가 패브릭 느낌이에요. 그래서 직물 시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비건 소재를 활용한 플라스팩에 들어간 별도의 옵션 시트더라고요. 패브릭의 소재를 많이 쓰면은 장점이 뭐냐? 일단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 기계적인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죽도 쓰고 우레탄 폼도 쓰고 우드 트림도 쓰고 그러는 건데, 비건 소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이런 패브릭의 느낌을 내면서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냈다. 대신에 지금같이 푹푹 찌는 여름에는 덥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글라스 루프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에너지를 막 흡수했다가 그 뜨거운 열기를 방출해내는 느낌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히 가죽 선호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패브릭은 조금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좀 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정도 들이면은 나파 가죽 시트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파 가죽 시트를 더하면은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해요. 볼보랑 폴스타의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동이라든가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차량에 타기만 하면은 시트에 이게 압력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기어 셀렉터만 움직이면은 바로 출발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드라이브 들어간 거예요. 시동을 켜거나 전원을 켜는 이 버튼이 없어지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간소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전기차들에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보와 같이 T맵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잖아요. 믿고 쓰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국내 환경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터치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버튼들도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그러면서 이 앞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고요. C타입 USB 케이블 같은 것들 많이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심플 이즈 베스트를 최대한 활용한 차예요. 대신에 그 부분은 있어요. 가끔씩 디자인이 기능을 추월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이쁘긴 한데 뭔가 사용하기 불편해. 컵홀더가 일단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하나는 센터 콘솔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센터 콘솔 자체의 공간 자체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컵홀더 위치가 너무 뒤에 물러나 있어요. 제 팔꿈치보다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집어 들 때마다 이렇게 팔을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동승석에 누가 있으면 맞겠죠. 어깨빵 치겠죠. 이렇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센터 콘솔 공간 받겠지만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좁잖아요. 이 밑에 수납 공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고,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수납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서 전반적으로 차량 내부의 수납 공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글로브 박스는 상당히 넓은 편이더라고요. 폴스타라고 하니까 조금 좁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센터 콘솔이 이렇게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가 여기 이렇게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차량이 나를 좀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차 왜 이렇게 좁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차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아반떼보다 전장이 한 10cm 정도 짧은데 휠 베이스는 한 몇 cm 정도 조금 더 커요. 1.5cm인가 밖에 차이 안 나긴 하는데, 넓은 차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차가 아니라 이제 이 가격대 EGMP 플랫폼의 아이오닉 5라든가 EV6라든가 그런 쪽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한번 이제 뒷좌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2열로 와봤고요. 무릎 공간 자체는 내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남는데, 전기차잖아요. 바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시트 포지션을 낮추는 편이기 때문에 발 공간은 살짝 좁은 느낌? 그냥 살짝 타이트하다 정도의 느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예요. 머리 공간. 글라스 루프가 끊기면서 천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기대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다가 머리를 편하게 기대고 있으려면은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빼서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세단이라든가 약간 스포츠 쿠페 같은 느낌으로 천장을 이렇게 낮게 까는 전기차들 있잖아요. 이런 전기차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보면은 아이오닉 6도 헤드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아이오닉 6에 비해서도 전고가 낮은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룸은 많이 부족합니다. 뒷좌석은 성인 남성을 자주 태울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로
리클라이닝이나 이런 거는 지원되진 않고 이따가 폴딩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들은 바닥이 평평한데 이 차량은 CMA 플랫폼,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바닥에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운데 시트는 누가 못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전폭 자체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터널 때문에라도 앉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어떤 편의 장비들 있나 보면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 별도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은요 12V 아울렛 있고, 그래도 나름 뒷좌석 열선도 3단계까지 조절되는 것들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내려보면은 컵홀더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스키스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요, 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낮은 위치에다가 트렁크 여는 버튼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내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디자인을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포기한 그런 일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리어 글래스까지 한 번에 다 열리는 패스트백 형태의 리어 도어를 선택을 하고 있어서 짐을 빼고 넣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선반 같은 거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 떼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장우산 하나가 그냥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와준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짜투리 공간에 그물망이 있어서 이쪽에 작은 짐 같은 것들은 여기다가 둘 수 있게, 여기에 쇼핑백 같은 거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볼보 차량들 보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올려서 별도로 이 안쪽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것들 폴스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워낙에 볼보가 잘하니까요. 그리고 이 아래 바닥을 들춰보면은 확실히 배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히든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이 폭이 깊습니다. 트렁크에서 앞에 시트를 폴딩하기 위한 별도의 버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 옆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차인데도 상당히 넓은 공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스타2는 제가 근래 봤었던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평에 가까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해서 공간의 활용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렇게 프렁크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제법 쓸만한 공간이에요. 전륜의 모터가 달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프렁크 만들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칭찬할 만한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닫았잖아요. 프렁크를 제가 오른손으로 닫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갑자기 이쪽 단차가 확 넓어졌죠. 오른손으로 닫으니까 이쪽이 한 번에 다 안 닫히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주면 바로 잠기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폴스타2 싱글 모터는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230마력대 최고 출력과 그 다음에 33kg 포스미터대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오닉5라든가 EV6 그런 전기 차량들의 싱글 모터 모델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출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차에서 230마력 그렇게 별것 아닌 최고 출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웬만큼 높은 회전수를 가져갈 때까지는 그런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톤이 살짝 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출력이 결코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로백이 7초대를 마크를 하는 그런 차량이니까요. 내연기관차를 오랫동안 타오시던 분이 전기차를 타면은요,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이질감을 가져요. 내연기관차는 최고 출력, 최대 토크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빡 하고 위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이다, 내지는 뭔가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폴스타2는 초반의 응답성 자체가 제법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가 되게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엑셀레이터를 조금 더 눌러주면은
전기차 특유의 그 호쾌한 출력이 쭉 나와주기는 합니다. 목이 뒤로 팍 하고 꺾여질 정도의 그런 아주 미친 듯한 가속 성능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꾸준하게 가속을 합니다. 뭐 변속이 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큰 욕심이 없다라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 출력되는 전기차만 해도요, 상당히 충분하게 여유롭게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160km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애초에 이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세팅도 아닌 거예요. 다만 조금 귀에 하나 거슬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속 90km 구간에서 약간 고주파음이 올라오거든요. 전기차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오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슬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78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오닉 5 EV6가 77.4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용량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차가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요, 전비 효율이 낮은 편이에요. 내연기관으로 따지자면은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건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행을 해본 결과 공인으로 나왔던 전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나오는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100km 주행했을 때 18.4kWh의 전력을 소모했다라고 뜨니까 일단은 5km/kWh의 평균 전비가 나오는 거예요. 풀악셀을 밟았던 적도 있었고, 이 빗길에서 오랫동안 주행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비가 아주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실생활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배터리 용량이 조금 늘어요. 80kWh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차에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대 충전 속도가 155kW 충전 용량이 그거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것도 200kW대까지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80kWh대 배터리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 충전 용량, 충전 속도 역시 150kW 걸로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78kWh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80kWh대의 배터리 CATL에서 공급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배터리예요. 폴스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중국 차라고 인터넷에서 가루처럼 깠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사도 스웨덴에 있고 CEO도 스웨덴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국 시장에 내놓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국제 배터리를 놔두고 이 중국제 배터리를 가져오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후륜 모터는 그대로 들어간다고 해요. 개선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상향이 될 거라고 해요. 회생제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페달 드라이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끄기, 낮음, 표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회생제동 장치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도 앞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요. 평소에는 낮음으로 좀 하고 다녔었는데, EGMP 플랫폼 기반의 회생제동에 한 1단계에서 2단계 사이, 이게 부담감 없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가장 좋은 회생제동 세팅일 것 같아요. 표준으로 두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회생제동의 무게가 제법 무거워집니다. 진짜 원페달 드라이브가 좀 가능할 정도? 우리 얼마 전에 탔었던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생각해보면요, 회생제동이 워낙에 강하게 물려있는데 이 회생제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테슬라가 이게 전기차야, 그냥 써 하는 느낌으로 회생제동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이질감에 대해서 싫어하신 분이 타면 정말 싫어하실 세팅이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하고 비슷할 정도로 회생제동이 걸려요. 그래서 엑셀레이터 조절만 가지고도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 지금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았는데 차량 바로 쓰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줘도 되게 편하거든요. 저는 그 옆에 보면은 크립이 있어요. 크립.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 드라이브에다가 걸어두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차 앞으로 슬슬슬슬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걸 크립이라고 한대요. ON으로 되어 있으면요, 내연기관 차처럼 드라이브인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차가 슬슬슬슬 앞으로 나가요. 지금처럼 오프로 해두잖아요. 제동을 해서 차가 완벽하게 멈춰 서면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중립으로 빼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어, 그럼 흘러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토홀드 걸린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도 같은 시스템이잖아요. 테슬라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운전자한테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한 거잖아요. 훨씬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ADAS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이 차량에 파일럿 라이트팩 옵션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파일럿 라이트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들어가져 있어요. 손을 잠깐만 놔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뜨죠. 경고가. 정전식 아닙니다. 토크 감음형이고요. 레인 센터링 기능 자체는 뭐 제법 잘 작동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전방에 차량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줄여주는 모습. 되게 부드럽게 아무렇지 않게 감속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기판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아는 거지만은 만약에 내가 계기판을 안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감속이 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로 했는데도 가감속 같은 거 상당히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차량에 센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내지는 주차를 할 때 주변에 사물에 닿을 것 같으면은 급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좀 예민한 편이더라고요. 스토퍼를 인식을 하는 경우를 제가 한 2번 경험했거든요. 스토퍼잖아 하고 가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팍 잡아주더라고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어느 정도 같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그 더러운 노면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더러운 노면 전면 서스펜션이 WC 본이 들어가 있고 뒤에가 멀티링크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코너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이 되게 제가 감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차 약간 감성 빼놓으면은 소신말로 시체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인데 지금 다소 말캉말캉하고 좀 보들보들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웬걸 서스펜션 생각보다 되게 단단합니다. 과속 방지턱 있죠? 오, 제법 단단해요. 지금 시속 40km로 넘은 거거든요. 다른 차량들을 탔을 때는 나한테 전달을 안 해주는 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얘가. 그만큼 노면에 있는 정보를 상당히 운전자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안 좋은 콘크리트와 좀 좋은 콘크리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 주행해 볼 건데요. 확실히 전달해주는 정보가 많아요. 튜닝된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진짜 거칠게 전달을 해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살짝쿵 뭉개서 전달을 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타이어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주행 모드가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라든가 그런 모드는 없고요. 그 스티어링 휠의 무게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표준 뭐 가볍게 이 정도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긴 한데 ESC 오프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묵직한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좋아해서 단단하게로 계속 하고 있는데 표준으로만 해도 일단은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편이고요. 가볍게 눌러보면은 한 손으로 돌려서도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지는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 주행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일단 엄청 낮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대부분의 하중이 내 엉덩이 밑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틀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성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팍팍 하고 꽂히는 느낌 자체는 아닌데 갑자기 뭔가 있어서 틀어는 줍니다. 다만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회피 기동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 자체에서는 조금 차가 무겁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량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전기차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되게 무거운 무게 자체는 회생제동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의 성능을 막 극대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폴스타2는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근래 탔었던 전기차 중에서 브레이크 성능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회피 기동을 한 다음에 싹 돌아나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전륜구동 특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고속으로 코너를 도는 그런 환경에서는 코너링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타이어의 접지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차량에 들어간 타이어가 미쉐린 프라이머시 4라는 타이어인데 여름용 타이어더라고요. 겨울철에 되면은 윈터 타이어로 새롭게 갈아줘야 된다라는 건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롤도 상당히 억제를 한 느낌이 있어서 고속 코너에 있어서는 상당히 묵직하게, 특히 낮은 무게중심으로 쫙 깔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도 볼보가 시트 잘 만들기로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이 차량에도 그대로 이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 쪽에 익스텐션까지 들어가서 자세를 잡아주는 게 상당히 용이하고 되게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정작 몸을 상당히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하체 성능과 더불어서 타이어, 그 다음에 시트까지 삼위일체로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이전에 전륜구동 베이스의 폴스타2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되게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장단점에 따라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분, 추천드리지 않는 분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MA 플랫폼을 활용한 전고가 낮은 이런 세단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있어서 부족함, 이거는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생각보다 공인 전비 대비해서는 주행을 해보면 전비는 높게 나와요. 전비적인 측면 자체는 괜찮은데 충전 효율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155kW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충전 용량이잖아요.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각각 충전을 물려나봤는데 200kW까지 지원되는 충전기에서 78kW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충전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집밥을 누구의 눈치 안 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집밥이라든가 회사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넉넉지 않다라고 하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은 장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죠. 현대기아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현대기아고 그만큼 만듦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 수입차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온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배터리 용량 자체도 78kWh에다가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니까, 거기에다가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폴스타2의 가격대를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보조금도 어쨌든 100%에 가깝게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감성 하나만큼은 작살납니다. 자동차를 얘기할 때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은 감성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동차라는 건 수치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자꾸 감성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철 덩어리인 자동차에다가 이 감성을 부여한다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이 볼보 브랜드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타보면은 수긍이 돼요. 아, 이래서 얘네들이 스칸디나비아 하는구나. 약간 기능을 조금 뒤로 미룬 이런 디자인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차량이다 보니까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 되게 높으실 거예요. 이 감성이 나와 사맞는다면. 티맵과 같이 협업해서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현대기아가 국내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과 견줘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것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상당히 탄탄한 주행 질감과 낮은 무게 중심, 이거는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탔었던 렉서스 RZ 같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탄탄하고 조금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주행 안정성이 좋은 차가 좋아, 난 그게 좋아 라고 하시면은 괜찮은 대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 인트로 부분에서 했던 얘기, 후륜구동 베이스의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전에 이 차량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되게 큰 관건이 하나 있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차량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불행일지 다행일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배터리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요. 배터리 용량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은 일단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부적인 플랫폼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200만 원만 가격이 올라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많이 깎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때 빨리 구매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이 차의 감성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사셔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운전 재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전륜구동 세팅이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특성, 동력의 효율성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후륜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좀 많이 상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륜 모델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나는 주행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폴스타2는 페이스리프트 나와가지고 후륜구동 모델로 바뀌면은 저희가 한번 또 타보고 이 전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어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